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 새벽 드디어 원피스 1165화 유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점점 룩스와 가프, 그리고 로저의 3자 전투가 무르익어 가는데요. 이번 원피스 1165화 챕터의 제목은 울림이라고 합니다. 표지 리퀘스트는 로우와 베포가 제우스를 베개 삼아 자는 모습이 그려진다고 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드디어 록스 해적단이 폭파하는 과정이 그려진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록스 해적단을 이탈하는 멤버는 금사자 시키입니다. 시키는 록스 해적단은 여기에서 끝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자신은 혼자 갈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고, 시키의 말을 들은 나머지 록스 해적단 멤버들 역시 각자의 길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로저와 가프 쪽으로 이동하고, 로저와 가프는 자신의 부하들과 병사들에게 곧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지백과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장면은 카이도와 빅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이동하고, 빅맘은 카이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넌 내게 평생의 빚을 진 거니까 항상 감사하며 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와 빅맘 역시 각자의 길을 찾아서 헤어집니다. 생각보다 카이도와 빅맘의 사이가 그렇게 각별한 사이는 아니었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흰수염은 폴로그램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이 남자는 아르코의 아버지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흰수염을 동경하고 있었고, 흰수염과 함께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모는 록스에게 갓발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도미리버시에 지배받고 있는 록스는 어쩔 수 없이 이모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백은 폐왕색 패기를 내뿜기 시작합니다. 지백의 폐왕색 패기는 이제까지 느껴본 적 없는 압도적인 폐왕색 패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전성기 가프와 로저는 지백의 폐왕색 패기를 혼자서는 막아낼 수 없었고, 두 명의 패기를 합쳐서 겨우 상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술들을 볼 수 있는데요. 가프는 루피의 엘리펀트 게틀링을 연상시키는 기술로 록스와 싸운다고 하는데요. 그의 기술에는 무장색 패기가 입혀져 있다고 합니다. 로저는 역시 비능력자 최강답게 자신의 검에 오직 폐왕색 패기만을 입혀서 공격한다고 합니다. 로저는 카무사리 원툴일까요? 갑자기 오다가 로저의 기술을 공개하면서 알고 보니 로저 역시 악마의 열매 능력자였다는 설정을 2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후에 밝히면 독자들 난리 나겠죠? 현재 해외 쪽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록스의 패기가 이모에게 힘을 받아 악마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가프와 로저를 압도하는 패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오다가 드래곤볼을 자주 오마주한다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드래곤볼에서 베지터는 바인 베지터가 되면서 자신이 낼 수 있는 힘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저는 록스 역시 도미리벗이라는 제어 속에서 자신의 내면의 모든 에너지를 폭발시키면서 더욱 강한 패기를 발산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도미리벗이 상태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무력과 패기는 록스가 가장 강할 것이라는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챕터 전에 흰수염과 빅맘 카이도가 자신의 선장인 록스를 위해 같이 싸우려고 했지만, 록스가 폭주하자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될 뿐더러 자신이 알고 있는 록스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록스를 버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흰수염 정도의 레벨이면 로저와 가프와 함께 록스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 싸워줄 것 같았는데, 흰수염 역시 록스를 손절하고 갈 길을 갔다는 것이죠. 물론 록스가 로저와 가프에게 부탁해서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국내 해외 모든 독자들과 저 역시 흰수염이 록스의 모습에 쫄아서 도망갔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유출된 자료일 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 그림이 완전히 나왔을 때 확인하고 그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원피스 1165화에서 오다 작가는 록스의 폐왕색 패기는 로저와 가프를 넘어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다시 록스와 로저의 강함에 논란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두 명의 패기는 원피스 전체 세계관을 통틀어서도 가장 강하다는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로저보다 더 유능한 해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그가 전설의 섬을 최초로 발견하도록 맞아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로저라는 캐릭터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는 전설의 섬을 찾아 해적왕이 되기까지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로저 이전에는 전설의 섬을 찾는 것을 넘어 세계를 정복할 잠재력을 모두 갖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해적, 록스 디지백입니다. 최근 챕터들에서 오다는 지백이 해적으로서 활동을 시작한 이래 그의 위협에 대해 많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록스와 로저에 비교해서 록스의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록스는 혼자서 마리조아를 침공했고 해군 대장 한 명을 죽였으며 허위옥저에 잠입하여 세계 정부의 지도자인 임과 대화했습니다. 심지어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록스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혼자서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래의 해적단을 위해 선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록스는 훗날 신세계를 정복하게 될 다른 해적들인 사왕 카이도와 빅맘, 게다가 흰수염까지 자기 회하에 두었죠. 더 소름 돋는 사실은 흰수염은 죽을 때까지 해적 세계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과장된 소문 때문에 지백의 업적이 로저의 업적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다 작가 본인이 1157화의 대사에서 언급했듯이 미래의 해적왕 로저가 같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록스 해적단이 존속했던 짧은 기간 동안 그 시대는 록스의 시대라고 불렸습니다. 로저와 공존했던 해적들 중 로저에게 이 정도로 명성을 가져왔던 해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괴물 같은 록스를 막을 수 있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정부에게 록스는 로저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록스에게 물러서지 않았던 인물이 있었죠. 흥미로운 사실은 로저가 갓벨리 사건 1년 전에 그랜드라인의 마지막 섬인 로드스타 섬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또 다른 섬의 존재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힘에 있어서는 록스 해적단이 우월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만약 그들의 목표가 전설의 섬을 찾는 것이었다면 해적단이 아직 건재했을 때 충분히 달성했을 것입니다. 로저 해적단도 박살낼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뒤집는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 갓벨리 사건이었습니다. 갓벨리 사건은 로저에게 구명줄과도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록스 해적단이 소멸했기 때문이죠. 로저 또한 이 사건에 참여했지만 록스 해적단을 물리치기 위해 가프와 힘을 합쳤다는 점은 오다가 록스에 대해서 더 높게 설정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가프조차도 부끄러워하는 일입니다. 훨씬 더 강력한 적을 물리치기 위해 자신이 가장 큰 라이벌과 손을 잡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록스는 로저와 가프와 싸우다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 중 오다는 록스의 몸에서 악의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죽었다고 했는데 과거 오로성 세턴이 이무에 의해서 죽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무가 도미리버시를 풀어버리면서 자결하게 만들었거나 이무의 힘이 록스에게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명이 전투를 하다가 힘의 차이로 록스가 패배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원피스 1165화 전체 내용에서 그림을 직접 보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재미없게 보셨거나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